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F12팀 2차 스프린트 데모 발표를 맡은 블링 소린입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지난 스프린트 때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나머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스프린트에서 저희는 상품 상세 페이지와 상품 목록을 통해서 상품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구현했고 그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기능까지 구현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데모 발표를 하면서 이번 스프린트의 목표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인증과 인가 기능을 구현하고 그 기능을 토대로 프로필 페이지를 구현하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프린트 2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스프린트 2가 시작하자마자 개발팀과 배포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개발팀은 스프린트 1에서 아쉬웠던 UI와 디자인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인증과 인가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완료된 후 이를 토대로 프로필 페이지를 구현하고 리뷰 작성 기능을 수정하고 리뷰 수정 기능과 삭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배포팀의 경우에는 스프린트 1에서 구현한 코드를 바탕으로 수동 배포부터 진행을 한 뒤 그 이후 지속적 통합, 지속적 제공 기능들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스프린트에서 다른 팀원들과 역할을 변경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들을 문서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개발팀이 개발을 완료해서 자동으로 배포를 시킬 때 발생하는 오류들,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스프린트 2에서 개발한 주요 기능과 API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증과 인가 기능입니다. 저희는 GitHub을 이용해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GitHub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의 주요 사용자층이 개발자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선택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간단하게 로그인하는 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인증 페이지로 이동하고 GitHub으로 연결됩니다. GitHub에서 인증을 허용하면 다시 서비스로 리다이렉트 되고 이 과정에서 인증 정보도 함께 전달해주게 됩니다. 프론트에서는 이 인증 정보를 겐 요청을 통해서 백엔드에게 다시 전달하게 되고 이 정보를 검증한 뒤 백엔드에서는 유효한 정보이면 액세스 토큰과 사용자 정보를 응답에 담아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로써 로그인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뷰의 작성과 수정 삭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라면 누구나 리뷰를 작성할 수 있었던 지난 스프린트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인가된 경우에만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에게만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버튼이 표시될 뿐 아니라 실제로 포스트 요청을 보냈을 때에도 헤더에 담긴 토큰이 유효한지를 검증한 뒤 리뷰 작성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리뷰를 조회하는 기능에도 변경사항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유저 정보가 없었지만 지금 유저 정보가 추가됐기 때문에 리뷰에 작성자 정보까지 함께 포함돼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한 사용자와 작성자가 일치하는 리뷰에 대해서는 수정 버튼과 삭제 버튼을 표시했고 각각을 실제로 수행하는 튠 요청과 딜리트 요청에도 헤더에 있는 토큰을 검증해서 해당 수정 요청과 삭제 요청이 유효한지 검증하는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필 페이지입니다. 프로필 페이지는 좌측에 보이시는 프로필 영역과 우측에 보유한 장비 목록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GitHub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때 받아온 사용자 정보를 표시하고 등록한 대표 장비가 있다면 그 장비 역시 좌측에 함께 표시되게 됩니다. 우측에는 보유한 장비 목록, 즉 본인이 리뷰를 작성한 상품에 한해서 목록에 표시하게 됩니다. 두 조회 요청 모두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토큰을 함께 보내줘야 하고요. 또 대표 장비를 수정하는 패치 요청에도 마찬가지로 수정 요청을 보낼 때 헤더에 토큰을 담아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구현을 하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함께 페어 프로그래밍을 진행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대표 장비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API를 구현했으며 이 기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또 프론트엔드에서는 프로필 페이지와 관련한 API 모킹을 구현하고 API 연결을 하는 실제 훅을 구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사전에 합의된 API 명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API 명세가 서로의 코드에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부분이 사전 합의가 돼야 하며 변경을 지향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데모부터 보고 나머지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통해서 GitHub으로 연결된 로그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그인이 완료가 됐고요. 한번 리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리뷰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작성한 리뷰에 대해서는 수정과 삭제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방금 리뷰를 작성한 항목이 우측에 보유한 장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비를 제가 제 대표 장비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우측에서 그 첫 번째 항목에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 두 번째 항목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좌측에도 성공적으로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it 전략과 배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스프린트에서 설계한 Git 전략에는 총 6개의 브랜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릴리즈, 피처, 이슈, 핫픽스, 버그픽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브랜치에 대한 기능 설명은 이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인 브랜치는 실제 서버에 배포가 되는 프로덕션 코드들이 병합이 되는 브랜치이고요. 릴리즈 브랜치는 실제 서버에 배포되기 전에 테스트 서버에 배포가 되는 코드가 병합이 되는 브랜치입니다. 또한 이쪽에서 QA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피처 브랜치는 특정 기능 단위로 코드가 병합되는 브랜치이며 이슈 브랜치는 기능을 더 작은 단위의 기능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브랜치입니다. 핫픽스 브랜치는 메인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버그를 빠르게 수정하기 위한 브랜치이며 메인에서 분기되고 메인과 릴리즈 브랜치에 각각 머지가 됩니다. 버그픽스 브랜치는 릴리즈에서 발생한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브랜치입니다. 이슈와 핫픽스, 버그픽스 브랜치는 각각 커밋 앤 푸시가 이루어지면서 코드가 구현이 되고 다른 브랜치에 대해서는 PRM 머지를 통해 코드가 병합이 됩니다. 다음은 배포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현한 배포 기능은 총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PRC 빌드, 둘째로는 지속적 통합, 셋째로는 지속적 제공입니다. PRC 빌드는 원활한 통합을 위한 통합 전 빌드 과정이고 지속적 통합은 특정 브랜치에 코드가 병합이 된 이후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빌드를 통해 체크를 하는 과정이고 지속적 제공은 브랜치가 병합이 된 브랜치의 코드가 실제 서버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배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이번 과정에서 PRC 빌드는 GitHub Actions로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제공을 젠킨스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배포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인 브랜치로 머지가 되면 GitHub에서 웹훅을 통해 변경사항을 젠킨스 서버로送신을 하게 됩니다. 젠킨스 서버에서는 프론트엔드 코드와 백엔드 코드 각각을 빌드를 해서 실행 파일을 생성을 하고 해당 실행 파일들을 각각의 서버에送신을 하게 됩니다.送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까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지속적 배포를 가능케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Git 전략과 배포 기능을 활용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깃 전략에서 좋았던 부분입니다. 첫째로 이번 릴리즈에서 이루어진 기능과 버그 픽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피처 브랜치와 버그 픽스 브랜치가 릴리즈 브랜치로 머지가 될 때 스쿼시 앤 머지로 새롭게 커밋을 생성을 해서 병합을 하는데요. 그 때문에 어떤 버그가 이루어졌고 어떤 기능이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릴리즈 브랜치가 있기에 실험용 테스트가 가능했다는 부분입니다. 릴리즈 브랜치가 존재했기 때문에 테스트 서버를 구축할 수 있었고 테스트 서버가 있기 때문에 실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QA가 가능했었죠. QA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다는 것은 실제 서버에 배포가 되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깃 전략에서의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이 아쉬웠던 부분들은 모두 피처 브랜치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기능 구현에 대한 일정 관리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피처 브랜치가 릴리즈 브랜치로 머지되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코드가 모두 완료가 되어야만 머지가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서로의 일정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의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드 충돌 문제입니다. 사실 코드 충돌은 협업을 진행하면 무조건 발생을 하는 문제인데 저희는 피처 브랜치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공유를 하다 보니까 더 문제점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처 브랜치를 머지를 하는 크루가 프론트엔드에서 발생하는 컨플릭, 백엔드에서 발생하는 컨플릭 모두를 해결해야만 했거든요. 다음은 배포에서 저희가 얻었던 장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PRC 빌드를 GitHub 액션스로 구현을 했는데요. 젠킨스로 PRC 빌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 한정된 이슈2 사용 때문에 빌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GitHub 액션스를 적용을 하면서 해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CI/CD 툴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해야 하는 점으로 인해서 관리 포인트가 증가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툴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얻었던 장점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번 스프린트에서는 두 가지 모두 지속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스프린트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키보드 제품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카테고리를 확장을 하고 다른 회원의 프로필 조회 및 검색 기능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정 제품에 어떤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제공을 할 예정이고 특정 상품을 찜하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시 리스트도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